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미 30년 전에 전교조를 만들었어요. 전교조가 1989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처음에 10년은 참교육을 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현지 거부, 체벌 금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 안 받고 아주 깨끗한 참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시작부터 이미 삼민주의를 받아들인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속아왔고 그나마 게임 저 같은 사람이 20년을 전교조의 실체를 알고 10년을 싸워왔고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근 30년 끌어오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놨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들 말을 다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세대잖아요. 특히 40대 여자 기집애들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전교조 교육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몰랐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들이 은근 슬쩍 아이들에게 어른 말 듣지 말고 니들이 훨씬 똑똑하니까 니들대로 판단해. 그리고 비판의식을 가져. 어른 말에 순종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논술 수업을 시키면서 예시문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다 그런 신문이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논술한다 그러면 논술책 찾은 죄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역사교육 책을 정말 좌편향 역사교육 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제 딸이 2007 학번인데 걔가 고등학교 때 금성출판사 역사책을 배웠다는 걸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걔가 대학생도 훨씬 지나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금성출판사 책이 제일 좌경화된 책이었더라고요. 거기에 이미 북한에 대한 아주 북한 친화적인 내용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독재자와 그야말로 유신으로 완전히 인권을 탄압한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모르시죠? 알아요. 어떤 역사책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애들 보내면 교과서로 배우면 교과서는 신성 불가침인 줄 우리 알았잖아요. 교과서가 틀린 줄 알았지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보냈겠어요? 교과서는 옳은 것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역사교과서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외쳐서 역사책 만들어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애쓰시면서 결단을 내려서 책 만들었는데 문재인 이 개새끼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역사교과서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 만들려고 애쓴 그 교육부 공무원들 진짜 저랑도 수도 없이 만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려고 애쓴 그 사람들을 다 좌천시켜버렸으니 이게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 항상 우리의 결론이겠죠.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과서 이렇게 다 배워서 진짜 삐딱한 아이들로 자라서 이렇게 교육은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돼서 우리들은 지금 자식과 소통도 못하고 그나마 다 큰 자식을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짜 안 보는 게 수다 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최근에
유대인의 3대 교육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거 보고 진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그야말로 노벨상을 휩쓰는, 그리고 전 세계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된 데는 3대 교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3대 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그 민족의 정통성과 전통이 지켜지는 것가 3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도 큽니다. 그러면 걔네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 산 삶의 지혜가 있고 그야말로 경륜이 있고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버지, 지금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 부부들은 너희들은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한참 일할 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살림하고 그야말로 가정주부는 밥하고 음식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은 내가 길러주마 하면서 할머니, 우리의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듯이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고, 또 특히 음식에 있어서 얘네들은 같이 할머니와 손주가 어디를 갔을 때 누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느냐면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손주, 손녀가 먹을 수 있을 때 음식은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가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먹자 그러면 그래 먹기 싫어도 피자 먹자 그러면 피자 먹고 또 같이 가지도 않고 네 자식은 니들이 길러라 하면서 그 미성숙한 내 자식들한테 손주, 손녀를 맡겨놓은 건데, 미성숙한 애들이 기른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10대 내지는 어린 아이들인데 우리 어떡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너희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저는 사회적인 캠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인 되면 힘드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런 말이 있어. 애기 낳으면 사돈끼리 아이고 수고하시겠습니다 하고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서로 애기 안 보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마치 유머가 되는 것처럼 안 보는 게 순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아직은 젊잖아요. 또 손주들 어느 만큼 길러주고 또 우리에게 인간 수명이 100세까지 됐으니까 더 놀 날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느 만큼은 잘 길러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나의 사명과 의무라는 생각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 세대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의 우리가 3대 교육이 먼 데 있지만 가까이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거고, 우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한 자식들에게 얘야 나도 여태까지 나는 이제 우리 손주 교육에서 손을 떼고 너에게 다 맡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너희 바쁜데 너희들 직장 나가면 니네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만 보내면 거기서 만약에 나쁜 교육 시키면 지금 현재 거기를 파고들었잖아요. 지금 유치원에서 나쁜 성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라는 교육을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 그런 교육 안 되니까 가능하면 어린이집 늦게 보내자. 내가 어린이집 보낼 나이, 유치원 보낼 때까지 4, 5살 될 때까지는 내가 좀 도와주마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서 자식에게 말을 해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너를 학교 보내면 그저 공부만 잘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말 애국심,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그런 걸 너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근데 사실 나도 잘 몰랐다. 우리도 이승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왜냐? 우리도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안 됐고 몰랐고, 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신 때문에 독재를 했다고?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좋은 책을 권해서 이거를 읽어봐라 라고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에게 일필 책조차도 없습니다. 좌파들은 교육을 통해서 30년 전교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서 말도 못하는 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좌파들의 역사 교과서, 범인정 교과서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다 국정이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범정, 인정 이런 도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만 모여서 책을 대학 교수 한두 사람하고 전교조 선생 몇 사람하고 대여섯 명만 모이면 책을 만들어서 인정해주세요 하고 교육부에다가 인정하면 땅땅 하면 인정 도서가 되고 이거 검정해주세요 하면 검정해서 그렇게 7, 8종의 엉터리 좌파 교과서가 내용은 다 좌파인데 그게 무슨 다양입니까? 말이 다양이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 같은 우파 성향의 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지금 됐다는 거 나도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돼서 나 이제 너희들에게 제대로 학교만 보내놓고 너의 교육을 책임지지 못한 나도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육의 결과가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사이가 됐구나. 우리 너무 이거 가슴 아픈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 네 자식 정말 잘 기르고 싶잖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식들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남에게 맡겨놓은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놓은 결과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국회를 장악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드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국회 해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쓸만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이 주사파 이 쓰레기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한 놈들이래요. 진짜. 예, 저는 지금 거국대학교 교수님 또 한양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지금 다 퇴직하셨죠. 그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대표님 사실은 특히 이제 맹주성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양대학교 임종석이 다니던 한양대학교에 그 당시에 교무처장을 하셨던 맹주성 선생님이 임종석이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애가 청와대 들어가니까 정말 걱정이다. 너 잘해라 라고 야단 치신 거 아시죠? 그 교수님하고 또 건국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표님 정말 죽을 죄를 우리들이 졌습니다. 이 주사파 얘네들이 이 청와대를 장악하게 된 데는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왜요? 교수님도 설마 그렇게까지는요? 그렇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말도 못했잖아요. 각 학교마다 한 총련이 만들어져서 맨날 데모가 일색일세 얘네들이 거의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학생회를 전부 장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골에서 돈이 조금밖에 안 오니까 용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학교에 학생회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여차하면 학교에서 요만한 빌미를 잡아서 데모를 했대요. 데모를 하면 처음에는 성적 얘기부터 할게요. 도대체 이놈 자식들이 수업에 한 번도 안 들었답니다. 1시간도 안 들어왔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책임이죠.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전부 F를 주셨대요. 다 F를 주니까 나중에 교무처에서 전화가 와서 교수님 이거 좀 그냥 D라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업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F를 줍니까? 빨리 승진 올려가지고 졸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빨리 졸업시킵시다. 그러니까 그냥 학점 줘가지고 해를 넘겨가지고 빨리 졸업시키자 그래서 할 수 없이 D로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또 졸업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입학생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지. 나도 교수인데 양심이 있지 싶어가지고 D를 줬대요. 그러는데도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교무처에서 걔네 성적표를
F를 준 걸 갖다가 D로 다 고쳐서 졸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4년 내내 어떤 대학 공부도 안 해서 얘네들은 고졸 수준이랍니다. 정말이래요. 이게 정말이래요. 그분이 내놓고 밖에서 말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죽을 죄를 졌다고. 사실 우리들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그나마 운동권에서 졸업하면 그래도 그냥 어디 가서 밥은 벌어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평생 그 당시에, 그리고 아까 돈 얘기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여차하면 학교에서 막 학교 현관 점거해가지고 무슨 뭐 인상해라, 학생 회비 인상해라 데모하니까 걔네들 그럼 학교에 수업 지장 있으니까 걔네들 입 막으려고 학생회에다가 계속 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은 몇백만 원 더 주고, 또 싸우면 또 주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돈이 생겨. 아, 남의 거 뺏을 때는 투쟁밖에 없구나. 걔네들은 그때부터 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미 20대 때 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남의 걸 뜯으면서 뜯어먹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대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뭐 정년퇴직하고 물러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자식들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내고 안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이제 저 새끼들은 다 간첩인 거 알고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이것도 미국도 알게 됐고 이 탄핵에도 그놈들이 다 연루돼 있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곧 해결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저 새끼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식들인지, 그저 옷이나 잘 쳐입고 학교 회장 선거할 때 키 크고 그런 놈들만 뽑았으니까, 임정석이 새끼도 키 크고 다 얼굴은 뺀지르르하게 생긴 놈들이니까 다 정말 골 빠진 30, 40대 기집애들이 이 전교조 교육받아서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다 걔네들에게 열광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서 이 상황이 된 거니까 정말 모두의 책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정말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끝날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 문제인데요. 뭐 전교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참 무서운 사실을 제가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디서 한 번은 제가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교육감 직선제가 돼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저는 진짜 아까 말씀 가치정당으로 우파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주시되 이제는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치, 뭐 이념, 사상 이런 문제는 어려워서 잘 안 올 건데, 그야말로 이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탁탁 내놓으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이 저런 말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건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교육감 직선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전 처음에도 몰라서 저는 한 번은 찬성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음에 한 번 공정택 교육감 뽑을 때 진짜 서울에서 11%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을 누구를 알고 뽑아. 그렇게 해서 아무도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 한국당에서 진짜 그때 다수 정당이어서 제가 국회 마지막에 교문위에 가가지고 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다수 정당, 다수당일 때
그거를 못 막더라고요. 진짜 교육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병신정당입니다, 정말. 민주당은 무려 30년 동안 전교조를 앞세워서 교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자기네 미래 표밭을 관리한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기를 때 이 자유한국당은 걔네가 그런 목표 하에 전교조를 앞세워서 교육정책을 서서히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가 사회주의는 모른다 쳐요. 최소한 선택권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민주당은요, 교육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막 3선, 또 재선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4년 동안 막 시의원의 심부름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고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다음에 공천을 해줘가지고 다시 또 교육위원이 되니까 그 사람은 3선이지만 4선 몫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4선이면 16년을 교육에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전부 초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니까 교육의 역사를 알아야 뭐가 잘못, 그게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거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뺏는 거다. 이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정당이 지금이라도 나아졌냐고요. 나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공화당이 저는 교육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는 교육 정당으로 기치를 세우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학부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여러분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번 학부모는 영원한 학부모입니다. 맞죠? 우리가 내 자식이 학교 졸업하면 우리 애가 졸업했으니까 나는 학부모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금방 결혼해서 애기 나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걔네들 대신에 학교 회의에도 가야 되고 뭐든지 알아야 되고 교과서도 들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 노릇을 졸업한 겁니까? 졸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2천만, 3천만이 학부모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큰 세력이 어딨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육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 우리는 교육 정당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좌파 애들도 같은 애들도 우리 쪽 다 옵니다. 네, 이 민주당이 망쳐놓은, 전교조가 망쳐놓은 교육을 바로 살피는 정당으로, 교육의 정말 중심 정당으로 이 방향을 잡으시면서 교회하실 거 많죠. 할 거 많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뭐로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전교조 직선제 할 때 2012년 선거에 그때 광노현이가 이제 선거 부정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보궐선거를 했었잖아요. 광노현 대신에 하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문용림 교육감이죠. 근데 문용림 교육감하고 좌우로 나온 사람이 이쪽에 민주당 쪽에 후보가, 민주당은 아니죠.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치르니까 전교조 후보가 이수호였습니다. 아시죠? 이수호 위원장. 이수호가 누구냐 하면 전교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일찌감치 전교조의 골수 중에 골수인데요. 아주 겉은 양의 탈을 딴 늑대처럼 아주 양처럼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수호를 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수호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했었더라고요. 민노총 사무총장, 그러니까 전교조가 만들어지면서 민노총에 가입을 했죠. 사실은 가입을 하면서도 단체 행동권은 쓸 수 없게끔 그야말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협약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교조는 교사들이 단체 행동에서 데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민노총 산하가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데 한 민노총 산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가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 평강원이면서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하다가 나중에 전교조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 위원장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또 전교조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걔네가 전교조 위원장도 PD와 NL이 나눠 하더라고요. 예, 서로 주사파와 그야말로 정말 뭐 막시즘파가 둘이 나눠서 하는 거죠. 네? 무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호가 간 곳이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을 했으니 얼마나 막강한 자리에 간 거예요. 이수호가 민노총 위원장이 되면서 민노총은 변신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그때까지는 어떤 뭐 위원장이래 봐야 뭐 금속노조, 뭐 화물노조, 뭐 화물연대, 뭐 방송노조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뭐 유능한 사람이 뭐 노조에 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에 못 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수호가 민노총 위원장이 되면서 민노총 지도부가 모두가 다 전교조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근데 전교조가 무서운 이유는 전교조를 보세요. 전교조는 전 노조원이 대졸자입니다. 그런 노조가 있겠습니까? 없죠. 어느 노조가 전 조합원이 대졸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교조는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이 다 있는 집단이에요. 왜냐? 전국에 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골 아주 촌구석에도 학교는 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손가락 끝까지 아주 그냥 혈관이 통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노총의 수뇌부를 전교조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투쟁성이 강화되고 모든 그 정책이 더 강경일변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힘을 얻고 나중에 이수호가 전교조 교육감 후보로 민주진영 단일 후보로 나온 건데 얘는 그 당시에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문영민 교육감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걔가 이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수호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까 그 김진경 같은 그 전교조 개새끼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지금 이수호가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면 또 한 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수호가 거기에 있는지. 이수호가 지금 청와대에 있답니다. 그것도 청와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신 80세 넘으신 그야말로 정보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도 몰랐고 이수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끼리 같이 밥을 먹다가 세상에 내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누구를 만나서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 그 평창올림픽 준비 그때였어요. 그 평창올림픽 때 그 준비하러 누군가 청와대에서 북한하고 제일 활발하게 교류하고 이것을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이는 그나마 비서실장이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임종석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수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수호라는 말을 들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난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이수호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수호를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요? 이수호가 지금 북한을 그렇게 드나든다고요? 그랬더니 나하고 따로 만납시다.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그 후에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전교조는 그런 조직입니다.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내통하는 조직이고요. 사실 제가 전교조한테 고발을 당해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무혐의 받았는데 제가 고발을 하게 고발을 당하는데 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이미 5년 전에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한 여자예요. 박리자라는 여자. 그 여자가 나중에 제가 그때 통일위원장이니까 아이들의 통일 교재를 만들어서 통일 교육을 시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그 통일 교육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재가 정말 완전히 북한 교과서 같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하면서 내가 막 공격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알고가 찾아봤더니 그 여자가 그 당시에 북한을 42번을 갔다 왔어요.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들을 평교사인데 42번 동안 수석부위원장이니까 판교사는 아니네요. 42번을 갔으면 이수호는 얼마나 많이 갔다 왔을까요? 이 지도부는 뭐 남북 교육협력기구 해가지고 수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남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죠. 저는 여자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글로 쓰고 성명을 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받았죠. 42번 갔다 온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교조에서 파생된 사람들의 정복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정권을 바로 자유우파 정권을 세워서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이 교육 현장에서 파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죽기 살기로 지금 현재 거의 4만 5천 명이나 되는 전교조가 있습니다. 기회는 줘야겠죠. 지금 전체 교사가 45만 정도 되는데 지금 10% 됩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줘야겠죠. 전교조에서 탈퇴해 이미 뻘겋게 물든 것들이지만 그래도 지 먹고 살라고 나중에 허튼 소리 하면 니네들 그때는 그 철밥통 어림없어? 라는 약속 문서를 써야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 볼수분자들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1000명이 됐던 2000명이 됐던 지금 뭐 현재 어떤 시국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한 몇백 명 되는데 그것들은 다 볼수분자거든요. 그것들은 반드시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선생도 눈치 보고 슬슬 핑크빛 물을 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이수호 전교조가 지금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내일 발표될 자사고 정책 이거 진짜 이런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이번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자기들 합법화시키고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싸움의 뒤에도 지금 청와대 이수호가 깊이 개입돼 있고 모든 정책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